그래서 제가 이분 되게 멋있게 봐요. 이 당시에 기원전에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생각을 하다니. 오늘 할 내용은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크기 측정인데요. 첫 번째 내용부터 보시면은 이분은 옛날에 약간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옛날 과학자신데요. 그 당시에는 과학 측정 장비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분이세요. 기원 전 분이시고 그래서 되게 옛날 분이신데 이분이 굉장한 측정을 하십니다. 뭘 하셨냐면 지구의 크기를 측정했어요. 이 지구의 크기 측정법은 직접 측정법은 아니고요. 간접 측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돌면서 지구를 크기를 측정한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측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접적으로 측정했다. 이 아이디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혁신적이고 머리를 정말 잘 쓰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측정했던 상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당시는 하진날 정오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진은 제일 해가 긴 날이잖아요. 1년 중에 제일 긴 날이고 정오는 해가 제일 높이 떠 있을 때예요. 여러 지역이 두 개가 있는데 한 지역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었어요. 지금부터 줄여서 A라고 표현을 할게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있었다. 그리고 시에네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시에네는 S로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의 상황을 각각 얘기를 해주자면은 이 지역은 그림자가 있었어요. 이 지역은 그림자가 없었어요. 막대기 하나를 이렇게 세웠다고 해볼게요. 교재에서 이제 우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사실 막대 그림자가 제일 확실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빛이 사선으로 들어와서 이 지점까지 그림자가 만들어졌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요. 그 다음에 시에네 지역, 지금 현 아스완 지역이에요. 이 아스완 지역에서는 그림자가 없었다는 거는 나무 막대도 수직이고 빛도 수직으로 들어와서 그림자가 생겨나지 않았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지구의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을 적용시켜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오늘도 잘 그렸네요. 저 원 잘 그리거든요. 원 되게 잘 그린 것 같아요. 굉장히 잘 그렸네요. 이게 이제 수직으로 그은 거고 실제로 자전축을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지구 중심 딱 잡고 살짝 어긋났네. 까비.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중심을 기준으로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고요. 빛은 이쪽에서 올 거예요. 이렇게 올 거예요. 적도 하나 잠깐만 그려주고 시작할게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긋고 수직이죠. CNA는 여기 있었고요. CNA의 위도가 되게 절묘해요. 왜 절묘하냐면은 빛이 이쪽으로 수평으로 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CNA는 정확하게 지면의 수직으로 들어오는 지역이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위도가 어떠냐면 24도 정도가 돼요. 여기가 24도 정도가 되거든. 적도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오는 거잖아. 23.5도랑 24도가 거의 비슷하잖아. 이게 완벽하게 지면의 수직이라 하기는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는 돼요. 그래서 얘는 그림자가 없는 거야. 왜냐면은 빛이 그대로 나란히 직선으로 와버리니까 아무리 여기에 막대기를 하나 세워놔도 그림자가 안 생겨요. 죽어도 안 생겨요. 근데 이제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대기 이렇게 세워보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지역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이런 상황에서 지구 크기를 측정을 해야 돼요. 에라토스테네스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는 간접 측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간접 측정을 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지구를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들고 한 바퀴 돌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지구 크기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자를 구하기도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측정하는 방법은 불가능이고 간접적으로 측정하는데 어떻게 측정하냐면 이런 방법이 있어. 이게 부채꼴이죠.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걸 호라 그러고요. 이거를 반지름이라 그러죠. 그리고 각도가 있어요. 참고로 세타랑 호의 길이는 비례해요. 네, 서로 비례해요.
얘가 커지면 호도 커져요. 뭐 이거 수학에서 배우는 거니까 이 정도 가볍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요 원리를 이용해서 원의 둘레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식을 써야 되냐면 세타 대 호는 360도 대 2파이 r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 비례식을 풀게 되면은 2파이 r 나올 수 있겠죠. 뭐 비례식 푸는 거야 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구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지구의 크기에 이거를 적용시키려면 두 가지를 구해야 돼요. 만약에 이 원리로 지구의 둘레를 구하고 싶다 그럼 두 가지를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각도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채꼴을 통해서 원의 둘레를 구하고 싶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세타 각도를 알아야 돼요. 각도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A와 S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돼요. A와 S 사이의 거리 L이라고 할게요. 거리를 구해야 돼요. 요 두 개의 값을 구해야만이 요 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요 A와 두 사이의 거리 L이라고 한다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이게 요 L은 구했어요. 실제로 거리를 구해가지고 직접 측정을 이건 하셨고 값을 쓰셨고 얘가 문제였는데 이게 땅을 파보지 않고서야 사실은 각도 구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뭐 도시 사이의 각도이기도 하고 이거를 재는 거는 좀 힘들죠. 사실 힘든데 그래서 이거를 약간 간접적으로 측정을 했어요. 요거를 간접적으로 측정을 했다. 요게 포인트예요. 간접적으로 측정했다. 어떻게 했냐면 가정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태양빛이 평행하게 들어온다. 태양빛이 모두 평행하게 들어온다.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 이 가정을 들어와요. 그랬을 때, 자, 평행하다라는 얘기를 들고 오면 뭘 쓸 수 있냐면, 잘 봐요. 자, 여기로 들어오는 빛과 이렇게 들어오는 빛을 쭉 이어볼게요. 그리고 여기로 들어오는 빛을 쭉 이렇게 선으로 그어보고 나면, 평행하고 평행하죠? 근데 그 사이에 마치 선분 하나가 이렇게 긋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평행한 두 선분 사이에 대각선으로 선이 하나 그어져 있고 그럼 우리는 뭘 배웠냐면 수학에서 뭘 배웠냐면은 요 각과 엇각인 요 각은 같다로 배워요. 그렇잖아? 요 세타와 요 세타는 똑같다라고 배워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각은 구하기 좀 하드하긴 하지만 이 각을 구하는 건 좀 이지하잖아. 왜냐면은 그림자에다가 막대기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 구하는 방법 쉬워요. 여기다가 실 매단 다음에 여기로 실 이렇게 쫙 그어가지고 이 각도 그냥 재면 되거든.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것도 지구가 들어오는 태양빛이 평행하다라는 가정을 이용해서 요 세타 값을 엇각의 원리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둘 다 측정을 했는데 몇이 나왔냐면 따라서 세타는 7.2도가 나왔고요. 손에 묻었어. 7.2도. 그 다음에 L은 몇 나왔니? L은 925km가 나왔어요. 자, 두 개 구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요 값을 이용해서 2파이r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될 거야. 그래서 구해볼 건데 여기서 또 하나의 가정이 들어와요. 이거를 대입을 시키려면 가정 2가 필요해요. 자, 또 다른 가정이 뭐냐?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그래야 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 자체가 애초에 구 또는 원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비례식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원리, 이 가정이 없으면 여기다 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맞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한번 구해볼게요. 구해보면은 식은 두 개를 쓸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비례식 작성을 해볼게요. 2번 비례식 작성. 식은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세타호 360 2파이 이게 제일 기본적인 식이지만 만약에 이게 좀 어려우시다고 하시면 또는 저는 이게 더 편한데 그 각도는 각도끼리 몰고 길이는 길이대로 모는 거 뭐 이것도 틀리진 않아요. 수학적으로는 틀리지 않아요. 세타 대 360 도는 L 대 2파이 요거 둘로 나눠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식을 뭐를 풀던 간에 이 두 식을 풀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파이 r 곱하기 세타는 360도 곱하기 L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구하려는 건 지금 2파이r 또는 r이잖아요. 뭐 2파이r을 구하면은 r은 자동으로 나오니까 그냥 2파이r을 구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2파이r은
세타 분의 360 곱하기 또 곱하기 L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30 곱하기 L이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 계산을 해봤더니 이 파이 R을 구하고 나면 R도 구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값을 R 기준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R이 몇이 나왔냐면 7,365km가 나와요. 165 km가 나오게 됩니다. 요 값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측정값이고 이거는 측정값이죠. 실제 값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값은 몇이 나오냐면은 실제 값을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쓰죠. 실제 지구 반지름은 둘로 나오는데요. 실제 지구 반지름은 적도가 6378, 극지방이 6357이에요. 적도가 좀 더 긴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지구는 어떻게 생겼냐면 완벽한 원으로 생긴 게 아니라 여기가 살짝 볼록한 모양으로 생겼어요. 근데 뭐 큰 의미는 없죠. 뭐 그래봤자 몇 킬로 차이 나니? 한 10 몇이냐? 지금 이게 몇 킬로 차이 나냐? 21킬로 차이인가요? 얼마 차이 안 나죠? 이 정도면 얼마 차이 안 나는 거예요. 21킬로면. 지구 둘레에서 21킬로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많이 차이는 안 난다. 근데 차이가 나긴 난다. 실제 값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측정 값은 7,365km, 그 다음에 실제 값은 6,300 정도 되니까 약 1,000km 정도 오차가 났는데, 이거 1,000km 오차면 꽤 나는 게 맞긴 하지만은 그걸 알아야 돼. 기원전에 측정한 거예요. 기원전에 측정한 거 치고 대단한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되게 멋있게 봐요. 이다운 씨 기원전에,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생각을 하다니 굉장한 것 같습니다. 오류가 났죠. 오류는 있어요. 자, 보면은 실제값과 측정값이 오류가 있는데 오차가 있는데요. 오차 이유를 한번 봐보면, 오차 이유는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건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라는 거야.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측정했던 이 925km,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했던 이 거리가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리 측정 기술 부족, 요 두 가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는 근데 선생님이나 교재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학교랑 좀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